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인 김영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정입니다. 원정씨, 우리 너무 오래간만 아닌가요? 네, 우리 너무 인사를 오랜만에 드린다, 그죠? 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죠? 네, 저희가 워낙 이제 정신없이 이것저것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저희가 사실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찍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게 부동산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 네, 정말 배워도 새로운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원정씨 옛날에 왜 사전 점검 영상도 한번 찍은 적 있었잖아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죠. 네, 조회수가 그닥 많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저희가 재밌었잖아요. 저는 공부가 네.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덕에 정말 많이 배웠고 이번에도 또 역시 저희가 즐거운 인테리어 공부를 또 하면서 영상을 찍게 네. 됐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저희가 준비한 것은 공사할 일이 몇 번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전에 전혀 몰랐을 때는 그렇죠. 만약에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집에 간단하게 뭐 도배 장판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 너무 모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눈탱이 맞잖아요. 눈탱이 맞는 네. 거예요? 그러면 언정씨 그냥 이게 왜 한 인테리어 업체에 네. 토탈로 다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장점. 일단은 시간을 절약하고 원큐에 갈 수 있으니까 좋죠. 일단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별로 없죠. 네, 일단 견적서만 보고 비교하면 되니까. 단점. 업체를 일단 가격이 조금 비싸질 수도 있고 네. 이게 기준이 다 달라지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나는 직영으로 할래. 내가 이제 뭐 도배 장판 하시는 분 따로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 하시는 분 따로 또 섭외를 한다. 이렇게 되면 장단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원큐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일일이 다 붙여서 시간 맞추고 스케줄 짜고 이게 다 제 인건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 이게 직영으로 하면 그래도 다 뭐 한 1, 200 정도는 더 아낄 수 있다. 네. 공사 비용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내 인건비라는 거죠. 네, 나의 그렇죠. 노동력, 그렇죠. 시간 알아보고 섭외하고 이렇게 스케줄 맞추고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공사 진행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군데서 만약에 스케줄이 틀어져 버리게 되면 나머지 일과 자라라락 할 수 다시 없죠. 조율을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게 다 시간 대비 어. 노동력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한 곳에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그분이 그냥 책임지고 알아서 또 뭐 그걸 네. 하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군데 해보고 저랑 맞는 분을 찾는 거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또 제 스타일을 알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군데를 해보고 그 다음엔 제 스타일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네. 뭐든지 내가 좀 더 뛰어야지 아무래도 절약을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같고 네. 또 나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스트레스 너무 받는 게 싫어. 그렇죠. 그러면 그냥 돈을 좀 더 주면 되는 네. 것 같고. 저는 그렇죠. 같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하지만 같아요. 여기서 차이점은 조금 인테리어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저희는 감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아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수리하는 집 같은 경우는 네. 올 수리였죠? 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꼭 배워봐야겠다. 이번 기회 아니면 또 언제 하겠느냐. 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짐을 들고 노동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 부분 네. 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옥상 방수부터 해서 네. 그냥 완전 올 수리를 머리부터 진행하는 발끝까지. 그렇죠. 뼈다귀만 놔두고 네. 뼈대만 두고 뼈대만 두고 이제 네. 올 수리를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일이 진행이 된다. 저는 그런 것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도대체 이 비용들이 다 어디에서 쓰이는 건지, 인건비인 건지, 재료비인 건지, 그리고 어디에서 돈이 더 많이 들고,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힘을 줘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언정 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집이 이제 그 저희가? 집인 거죠? 네네. 아무래도 짐이 빠지니까 더 그렇죠. 더 심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그리고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면 썩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오래된 빌라들 수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덕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노났죠. 바쁘시죠? 네. 스케줄 빼기 힘들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그 현장을 가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알고 싶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이번에 직접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잖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견적은 2-3군데 정도 받아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저희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이게 왜 어느 A라는 업체는 싱크대가 뭐 300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B라는 업체는 싱크대가 200이고 그렇죠. 또 A라는 업체는 이제 뭐 전기공사 비용이 300이야. 그런데 B라는 업체는 뭐 250.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의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네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토탈을 또 따져보면 비슷해. 네. A라는 업체는 이 아이가 쌌고 그쵸. B라는 업체는 다른 게 쌌으니까 그게 토탈을 따지면 그냥 하시는 비슷해 분의 주종목에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것 다른 거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전부 다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주를 네. 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주종목에서 조금 싸게 해주고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외주로 주는데 어느 음. 업체를 주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좀 달라지고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마감 처리나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일이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도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같은 재료라고 봤을 때 요즘에 소비자분들도 되게 똑똑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료를 이거 써주세요, 저거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같은 재료라 쳤을 때 어디에서 더 싸게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원가를 가격이 줄이느냐?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견적이 또 만만치 않게 나왔죠? 올술이다 보니까 네. 이 집이 지금 며칠째 공사가 된 상황인 거죠? 이까지가? 지금 현재로는 3일 정도 한 상황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어떤 작업인가요? 철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음. 저기 천장을 내려앉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천장 어떻게 내려앉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다 뜯고 다 이렇게 바닥과 아래 위아래를 다 뜯어서 완전 뼈대만 남고 다 이렇게 철거하시는 것을 천장을 내려앉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천장 내려앉추고 네, 바닥 장판 다 뜯을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집에 어려운 작업이 있었죠. 그 문 네, 특이했어요.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네. 베란다 나가는 문이 작았어요. 네. 제가 서보니까 진짜 4키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언니가 키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아닌데. 그다음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70인 줄 알잖아요. 네. 70으로 해야. 그리고 그 뭐지? 넓이도 네. 얼마 안 됐죠. 네, 저희 이 정도 이렇게 빠져나갈 네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네네네. 아주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그러면 네. 그 집은 세탁기를 어떻게 넣었을까? 세탁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집 보러 갔을 때.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 네. 그랬나? 네. 그랬나요? 네, 화장실에 세탁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분이 최소 90cm는 돼야 된다라고 네, 하시죠. 네. 그래야지 세탁기가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 또 요즘엔 또 다 대형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세탁기가 못 들어가니 욕실의 문을 이제 벽을 부었다? 부시고 부셨다? 벽 쳤다? 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벽을 친다. 네네. 그래서 벽 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럼 벽을 좀 더 넓게 네. 쳐서 높이 넓게. 그럼 벽을 이제 일부분만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까지만 쳐내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벽을 어떻게 칠까 엄청 궁금했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벽을 이렇게 재단하는 재단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재단기가 있는데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단기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집이 재단이 되는 거예요. 옷처럼.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럼 재단을 이렇게 줄을 잉잉 이렇게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톡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주 망치로 계속 이렇게 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드르르 이렇게 뚫었어요. 저는 소음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 이런 과정 처음 봤거든요. 보이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분들 열심히 해주시는구나. 저희가 맨날 인테리어비 깎고 싸게 해달라, 비싸다, 또 뭐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별거 아닌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저 이번에 전 과정 지켜보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
더 드려도 지금 모자랄 판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쉽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벽 전체를 뚫는 작업 자체가 다 수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힘으로 다 해야 되고 물론 전문가들이시긴 하지만 먼지를 정말 다 뒤집어 쓰시고 혹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핸드폰도 다 먼지에 쌓이고 머리에 온통 먼지가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비용을 더 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사실 저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사실 너무 멋있었어요. 왜냐면 전 영화 한 편 찍는 줄 알았잖아요. 뿌연 먼지 속에서 장비를 들고 나타나시는데 드르륵 이렇게 하시는데 웬 군인 아저씨가 화염 속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웬 영화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멋있으신 거예요. 저는 공사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팅입니다. 뭐든지 자기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네. 모습은 참 멋있죠. 네, 와 정말 힘도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벽을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데 한 번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람이 못하는 게 없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자, 언장 씨, 네. 우리 오늘 어디에 왔죠? 네, 인테리어 수리하는 데 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와 있는 이 집이 네, 공사 며칠째인 거죠? 3일째입니다. 3일째. 네, 위에 천장을 뜯어내고 네. 그리고 샤시도 다 분리해 놓았고 지금 지금 전기 공사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전기 공사되어 있는 상태고 네네, 전기선을 다 일일이 다 분리해가지고 지금 샤시가 설치됐습니다. 네, 샤시 되기 전에 정말 저 떨어질까 봐 엄청 무서웠어요. 나 지금 밖에 샤시 네. 여기도 무서워요. 네, 베란다. 지금 못 가겠죠. 더 네. 무서웠어요, 원래. 네. 뒤에 조심하세요. 네. 처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많이 예뻐진 겁니다. 벽면이 지금 채워난 상태인데 네. 지금 샤시는 들어온 거죠? 네네네. 샤시 들어온 거고. 여기에 가벽을 세울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세워야 되죠. 네네. 단열 효과도 그렇죠. 있고. 이 벽이 너무 얇아가지고 겨울에 네. 정말 추웠을 거예요. 네네. 샤시도 얇았었는데 저희가 또 이제 바꾸면서 샤시를 완전히 이중창으로 하는 거죠. 이쪽이 화장실이라든지 요즘 세탁기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벽을 쳤어요. 그렇다. 벽을 쳐서 네, 문을 넣는 작업을 한 네, 거죠? 완전히 만들었죠, 새로. 네, 제가 볼 때 새로 짓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원래 문이 한 이 정도? 네, 그 정도 높이고 폭도 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근데- 제 키 정도. 네, 맞아요. 제 키 정도의 맞아요. 높이가 있었는데, 폭도 네. 이만했는데, 네, 벽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압이 낮다 보니까 안쪽에 모터를 하나 달 예정입니다. 이거 수압이 낮아요? 네, 수압이 낮아가지고 저희가 모터를 하나 달아주면서 수압을 높이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관이 있는 거 보니까 화장실에 세탁기를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그런 방식이 많았는데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진 않고 밖으로 지금 세탁기를 빼려고 저쪽으로 관을 다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엔 또 세탁기가 크기도 크고 그죠? 네네. 여기 있으면은 샤워하기가 샤워하는 공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수도는 빼놓을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세탁기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이즈를 들고 올지 몰라서. 그러면 그분이 이제 벽을 2개를 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틀이 들어왔죠? 네. 문틀이 들어오고. 네. 이게 처음에 벽 치고 이럴 때는 야 이거 어떡하지 집이 무너지는 거 아. 아닌가 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릴 부분 뼈대에 있는 부분 놔두고 옆에 있는 약한 부분 이렇게 벽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콘센트를 옆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네. 벽이 그만큼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전기 작업이었죠. 네네 전기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옛날 집인데 전기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 있는 걸 다 또 살리시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네, 심폐소생을 하셨어요? 전기소생을 하시더라고요. 전기소생. 네.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선을 다 찾아가지고 살리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그 처음 그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한 50년 전에 그 저희 뚜꺼비집 그 분전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연정 씨 좀 똑똑해졌습니다. 네, 이름 저 장비 탐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장비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 딱 하나로 이게 세팅이 탁 되는 거예요. 집이 집다워지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수동으로 정말 대충 감아놓은 전선을 다 살리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이게 정말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집의 구조나
또는 이제 쓸모가 있어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기공사가 어렵나 봐요. 저희 네. 견적서 받았는데 난 전기공사비가 제일 샤시 빼고 전기공사비가 제일 많이 책정된 거로 이건 또 봤거든요. 기술이 특수 기술이잖아요. 등이 중간에 복도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어두웠는데 제가 여기 등 좀 달아주세요 했는데 이거 쉬운 작업 아니라고 하시는 저는 뭐 쉬운 작업 그래서 줄 아닌가요? 하나 땡겨주면 되죠. 이러면서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벽을 전체를 이제 줄을 타고 뚫어서 그쪽으로 네네.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위에 우레- 다시 또 막아버리고 우레탄 폼으로 또 막아서 막고. 네 거기 도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선 그냥 하나 땡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 또 마감을 대충 외부로 보이게 하면 사실 이게 쉽겠지만 도배 바르면 보기 싫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우리 몰딩으로 네. 이렇게 타고 가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외관상 또 미관도 중요하니까 그렇지. 저희가 이제 그것을 안으로 매립을 시키는데 그 작업이 다 수작업이시더라고요. 이 전기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콘센트가 있는데 네. 이것은 원래는 없는데 없는데 에어컨 때문에 네, 에어컨에 때문에 제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네, 콘센트 벽을 따로 뚫었습니다. 벽을 뚫어서 전기선을 연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요게 이렇게 지금 이 선이 그 전기선을 네네. 타고 간 선인 거죠. 네, 우레탄 폼이라고 해서 여기에 전기선을 넣고 여기에다가 이 폼을 넣어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벽지를 바르고. 이왕 전기공사를 해야 됐던 집이기 때문에 네. 지금 콘센트를 추가를 한 거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전기공사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쪽에 위에도 없는 전기를 이쪽으로 지금 다 없는 전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벽 타고 안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전기를 위쪽에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여기 콘센트 나올 수 있도록. 여기는 원래 콘센트 있던 자리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 없어가지고 여기 뚫었습니다. 여기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도 전기가 안 되고 이쪽으로 안 돼가지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힘들다기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일 것 같은데. 신경 쓰이는 일이죠. 그냥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저기 와가지고.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사장님 자꾸 매 눈으로 지켜보신다. 똑바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안 해도 될 감사- 거를 여기선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선 네, 하나. 이거 제가- 세 개인가 만들었잖아요, 콘센트를. 네, 제가 없는 콘센트를 3개를 만들고 정말 싫어하시던데 그래도 꿋꿋하게 제가 좀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네, 해서 집을 심폐소생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왜 공사할 때 현장에는 자주 나가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알아야 얘기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겠어요. 정말 많이 느꼈고 또 제가 있고 제가 또 열심히 일도 해주잖아요. 네. 열심히 도와주고 짐도 같이 날라주고. 아니 근데 나는 그때 들었던 게 그분들이 식사를 안 하신다면서요. 네, 저 정말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아침에 달걀 하나 먹고 나가가지고요. 저 아침 배가 안 고파서 그냥 갔는데 그렇죠. 점심 드실 줄 그렇지. 알고 사드리겠다고 해도 꾹꾹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나 했더니 식사를 하시면 몸이 무거워져서 일을 못 하신대요. 차라리 또 시간도 소요되고. 네,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빨리 자기- 끝낸다. 네, 정말 쉬지 않고 잠깐 믹스 커피 2잔 마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폐기물 공장도 따라갔다 왔거든요. 4-5시까지 식사를 안 하시고 일하시는데 저는 못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나는 당 떨어져가지고 못 있을 다이어트가 절로 되더라고요. 아, 제가 그게- 원해서 요즘 네. 원장 씨 얼굴이 좀 해꼼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서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제 삶이 너무 그동안 좀 너무 해이해져 있었구나. 근데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또 일을 사장님 혼자 사신 건 아니실 거잖아요. 네네. 옆에서 또 같이 하신 분이 네, 있죠. 그분은 불만이 있을 것 그분은 같은데? 더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네, 제가 간식을 막 붕어빵도 사가지고 가고 이랬는데 전혀 먹으면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저는 그 집중력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은정 씨 옆에서 매 물어보고 뭐 짜증나시겠는데? 네, 그래도 아주 웃으면서 대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정말 이번에 그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정말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렇죠. 요즘 왜 인건비가 더 올랐다고 하죠. 네. 건축에 있어서. 네, 자재비가 올라서 사실 이제 가격이 비싸진다고만 근데 생각했는데 자재비도 솔직히 비싸졌고 네. 우리가 또 인건비도 건축하는 인건비가 또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용이 자꾸 비싸지는데 저는 그 인건비 이제 지불해야 되겠어요. 다음부터 언제씩 깎지 마세요 그러면. 네. 근데 정말 이번에 이 공사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힘드신지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우리가 또 인테리어 포인트를 줘야 되고 힘을 줘야 그렇죠. 되는지 그리고 저희 포인트 벽 있잖아요. 포인트 벽. 네네네. 네, 그 포인트 벽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공간이 죽은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살리려고
이불로 전기선을 하나 더 빼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인테리어 공간으로 책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액자를 놓고 화분을 놔서 그거 장식장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살려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없고 그냥 일만 맡겼다면 아마 메꿨겠지. 네, 메꾸는 공간이었죠. 네, 네.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네요. 저는 그 집이 좀 신기했던 게 작은 방에 창문이 없었잖아요. 네네. 집 안에 이제 창문이 있는 그런 집 나 처음 봤거든요. 네, 저도 처음 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 집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집은 한쪽 방에 저 안쪽 방에는 해가 들어오지 네네네. 않으니까 쪽창을 내셨대요. 아, 집 안에서 거실에 빛이 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쪽창을 아. 내서 이불로 좀 약간 숨구멍 트이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뺐대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네네네.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네. 자, 집이 보니까 안정 씨 여기에 방에 창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옛날에 저쪽 방이 어둡다 보니까 햇볕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방에는 지금 창이 없다, 그죠? 네, 전혀 없죠. 창은 없고. 네. 아, 지금 여기도 지금 저 민선을 하나 땡겼죠? 네, 제가 예쁜 장식장 넣으려고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전기선도 뽑았습니다. 안 되는 거를 뚫었어요, 벽을. 여기도 나중에 공사가 다 되면 어떻게 될지 아, 궁금하네요. 이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이 집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는 창이, 그죠? 이쪽 네. 조그만 창이 하나밖에 네. 없다 보니까 이게 되면 약간 아늑한 느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 거죠, 저희가. 또 여기도 지금 여기도 보시면 벽을 키웠죠? 네, 벽을 텄고 이쪽도 벽을 텄고 여기도 전기가 없는 거를 이쪽으로 여기에 있던 콘센트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전기를 이쪽으로 다시 묻었죠. 벽을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콘센트 자리였던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세탁기가 여기 들어올 거죠? 네, 세탁기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리고 여기 전기가 원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보일러를 어떻게 돌렸지? 네, 요 위쪽으로 선을 연결해 놓은 거를 아, 네, 땡겨서. 여기를 전기를 살렸어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일 샷이 들어왔죠? 네, 3일째 네, 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샷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네네. 처음에 샷이 뜯고 사실 그걸 봤었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커팅기로 칼로 사실 다 뜯어냈거든요. 이렇게 저는 쑥 빠질 줄 알았는데 그걸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일일이 다 재단해서 커팅기로 다 분리해가지고 분리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네네.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그러면 언정 씨 우리가 지금 공사 기간을 총 며칠 정도 생각하시죠?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음. 걸린다고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조금 늘어나서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네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나머지는 또 이제 뭐 하루는 뭐 도배 뭐 이런 것도 화장실도 네네. 들어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렇죠. 스케줄 맞춰주시겠죠. 네네. 저는 또 이 집도 신기했던 게 옥상에를 갔는데 네 맞아요. 부분 방수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 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셨나요? 저도 부분 방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요? 제가 이제 인천에 수리를 하는데 옆집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집에도 이제 누수가 될 텐데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 집은 계속 누수가 되는데 이거를 빨리 고쳐줘야 되니까. 그럼 우리 집 위에만 하는 거야? 내 네. 머리 위에만 이렇게 내 머리 그래서 위에만 하는 거야? 알아보니까 요즘에는 부분 방수를 또 해주신대요. 네, 물론 전체를 하면 더 싸게 해주시지만 더 싸고 효과적이겠지만 네, 훨씬 더 좋죠. 외벽도 같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하신대요. 왜냐하면 일단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안 하고는 뭐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계속 공사가 더 커지는 거죠. 음. 누수가 계속되면 될수록 고쳐줄 게 더 많아지는 특히 이게 부분 방수하는 곳이 내가 보니까 오래된 빌라,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또 세대수가 작은 곳, 아예 세대수가 많은 곳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네. 돈을 미리 다 모아 놓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왜 크랙 난 부분을 공사하고 이러는데 빌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 개별적으로 다시 연락해서 일일이 다 그렇죠. 돈을 근데 받아야 되니까. 그 돈을 모아놨으면 괜찮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목돈을 이게 지불할 의향이 별로 없으신 거죠. 그렇죠. 자기 집에 일단 그렇다 보니까 내 머리 위에만 이렇게 내 머리 위에 맞아요. 우리 집 천장, 우리 집 네, 위에만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아니야? 고친다. 네. 내가 그거만 고치고 네, 네, 만다. 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네. 그렇게 하면 별로 효과 없다라고 하시지만 있던데요? 있어요? 네. 어... 일단은 저희 집에는 누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벽 공사도 같이 해버리거든요. 네네네. 제가 일단은 저희가 다 있는 범위까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다. 여기 이렇게 한다. 이거 네, 이런 거야? 네, 머리하고 옆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어깨까지. 아. 일단은 저희 집에 사시는 동안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안에 도배하고 싹다 해놨는데. 다 수리를 해놨는데 물이 새면 아무 의미가 도루묵이죠. 없는 거잖아요. 네, 도루묵입니다. 그렇네요. 언정 씨 여기가 옥상이죠. 네네. 근데 저는 여기 옥상 보고 좀 놀랐어요. 왜요? 옥상이 방수가 여기는 회색, 여기는 초록색이래요. 네. 저도 처음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네. 했는데 한꺼번에 다 저희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방수를.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자기 집 봐요. 위에만 방수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부분 방수도 해준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원래 안 해주셨는데 네. 원하니까 이제 해주는 쪽으로 바뀌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분 방수하면 효과가 있나요? 네, 그럼요. 아, 일단 그래요? 우리 집엔 안 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집은 안 새죠. 근데 우리가 이게 부분 방수가 되어 있다고 한들 옆에서 이게 스며들어서 빼이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일단 최대한 광범위하게 지금 해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벽 쪽 위쪽으로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어는 하니까. 아, 그러네. 여기는 색깔이 네. 또 다르다, 그죠? 여기는 네. 또 방수 흰 벽이네. 네, 왜냐면 스며드는 거를 방지를 해서 또 네. 전문가분들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좀 오래돼서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모서리 부분이 네. 전부 다 이제 되어 있는 거는 같아요, 이렇게. 네네네. 새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간 이런 경계선에서 생기지 않을까? 이런 네. 데서 이게 약간 들어올 수 있겠네. 네. 그죠? 저희 여기는, 경계선 아마 넘어가지 싶습니다. 여기는, 여기, 네. 아니다, 이 경계에서 이거다, 이거. 여기, 아까 그 집 있잖아요. 네. 그 우수관이 여기 네, 끝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되니까 이 경계선이 물려있어요, 얘가. 이번에 할 때는 요 위를 덮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땜빵? 네네. 여기를 잘 메꿔가지고, 아마, 네. 근데 왜, 내가 나의 딱 경계선이다 보다는 내 경계선에 조금 더까지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상 부분 방수. 방수공사 할 거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 어떻게 이번에 또 진행하는지. 촬영해 올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전세를 놓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하고 아까 옥상의 부분 공사 네, 부분 이게 내 머리에 옥상에 하는 방수. 부분 방수 제가 이번에 한번 또 직접 한번 밀대를 이렇게 밀어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좋죠. 전 체험 삶의 현장 좋아하니까. 네네네. 요즘에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다음에 네, 저 알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타일 공사. 좋네요. 네. 타일 공사. 네, 타일 공사를 하면 저 일 잘한다고 사장님이 또 한 일당 30만 원 주신대요. 타일 배우고 싶어요. 타일 공사비 일당이 30만 원. 네, 이야, 그렇다고 페인트보다 더 비싸나요? 네, 그리고 옆에 기술직이구나. 만약에 네, 그럼요. 그거 쉽지 않대요. 페인트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타일이 저는 쉽게 우리가 화장실에 붙이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요즘에는 아트월이래 가지고 거실에 이 타일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겁대요. 보통은 남편분이 하시고 와이프 이제 네. 되시는 분이나 보조해 주시는 분이 일당 20만 원, 남자분은 30만 원. 총 토탈 타일만 하는데 50만 원 정도 든대요. 원효 씨는 20만짜리겠는데? 아니죠. 제가 30만 원 하고 힘 좋은 남자를 20만 원에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만 주면 되니까요. 그런가요? 그럼 네. 다음에 저 타일 공사 필요할 때 언정 씨 부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저희는 절대 프로도 아니고 네, 잘 맞아요. 몰라요. 네. 그쵸? 그래서 즐기는 거죠. 네. 저희가 하는 게 싼지 비싼지도 솔직히 잘 잘 모르고 몰라요. 일단, 하지만 네.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간다는 그쵸. 거. 배워가고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걸 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저희 영상을 즐겁게 또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클릭 클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